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단원이 2단원에 해당되는 시스템 상호작용, 거기에서 이제 2단원에 해당되는 지구 시스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2 교재로는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지구 시스템에 해당되는 112쪽 거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그래서 2단원 해당되는 시스템의 상호작용. 거기에 2단원 해당되는 지구 시스템. 자, 먼저 지구 시스템의 구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자, 지구 시스템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시스템의 구조를 놓게 보면은, 자, 어떻게 나누는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시스템. 바로 기권이 있죠, 기권. 기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직권이라는 게 있어요. 기권, 직권. 그 다음에 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권. 그 다음에 외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나눠져 있는 게 이제 지구 시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권에 해당되는 게 바로, 그쵸? 바로 대기에 해당되고, 대기. 직권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 부분. 수권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물이죠, 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물. 자, 참고로 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수권을 일반적으로 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물이라는 것은 뭐를 뜻하냐면은 바로 해수 부분과 담수 부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물이라는 것은 수권에 해당되는 물은 해수와 담수 부분으로 나눠져요. 자, 그 다음에 생물권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체에 해당되죠. 생명체. 자, 그 다음에 외권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 해당이 돼요. 각각의 기권, 직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바로 지구 시스템에 해당이 돼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하나하나씩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따른 하나하나씩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는 직권. 자, 이 직권에 해당되는 층상 구조, 직권에 대한 내용부터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중 첫 번째로 직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직권의 층상 구조는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바로 지진파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지진파. 이 지진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직권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 지진파의 속도 변화를 통해서 알아낼 수, 층상 구조를 알아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크게, 요 직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대륙 지각과 그 다음에 해양 지각. 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자, 대륙 지각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화강암 형태로 되어 있어요. 화강암 형태. 대륙 지각은 주로 어떤 형태다? 화강암 형태로 돼서 화강암. 자,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주로 어떤 형태로 되어 있다? 현무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현무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해양 지각에 해당돼요. 그래서 대륙 지각은 화강암 형태, 해양 지각은 현무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각각의 이제 특징들을 보면은 먼저 대륙 지각을 보도록 합시다. 자, 화강암 형태로 됐으니까, 자, 얘네들은 암석 두께가 두껍겠죠. 그래서 두꺼워요, 얘네들은. 두껍고, 대신 밀도가 어떻게 해요? 밀도가 되게 낮죠, 그래서. 두께가 두껍고, 밀도가 낮은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요 두께가 낮고, 밀도가 얘네들은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의 특징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요게 바로 어디에 해당된다? 요게 바로 이제 우리의 직권에 속해 있는 바로 요게 지각에 해당되죠. 이렇게 지각을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아까 얘기했던 요 지각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요 부분에 해당되죠. 요 부분. 요 부분이 바로 지각에 해당돼요. 지각.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요 안에 있는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핵에 해당되죠. 핵 중에서도 요 안쪽, 그쵸. 요 안쪽 부분에 해당되는 게 여기가 내핵. 여기 바깥쪽에 해당되고 빨간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외핵에 해당되죠. 외핵. 내핵과 외핵으로 되어 있는 게 핵에 해당돼요. 그 다음 나머지 요 부분을 다 뭐라고요? 요 부분을 전부 다. 그쵸. 바로 여기가 멘틀 부분이라고 해당된다. 그래서 크게 핵과 멘틀과 지각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됐죠? 자, 그러면은 각각 하나씩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핵이 아까 뭘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요 핵은 외핵과 내핵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외핵은 주로 어떤 형태? 주로 얘는 액체 상태. 내핵은요, 얘는 고체 상태로 되어 있어요. 외핵은 액체, 내핵은 고체 형태로 되어 있다. 자, 멘틀은 얘도 고체 형태로 되어 있죠. 얘는 고체 형태로 되어 있지만 대신 되게 유동성이 있어요. 자, 유동성이 있다는 것은 잘 움직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성질 때문에, 자, 이러한 유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를 띌 수가 있다? 그쵸. 바로 저기 멘틀의 대류 현상이다. 이거를 멘틀 대류라고 얘기해요. 멘틀 대류. 됐죠? 그래서 지구 전체에, 요게 바로 지구 전체의 몇 퍼센트? 80%나 차지해요, 얘네들이. 딱 봐도 지금 멘틀이 거의 대부분 차지를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멘틀에 해당돼요. 됐죠? 자, 마지막으로, 자, 이 지각에서, 자, 핵 쪽으로 갈수록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온도도 올라가고, 압력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밑으로 나갈수록 온도, 압력, 그 다음 밀도, 이런 것들이 다 증가를 하더라. 밑으로 갈수록. 지각에서 핵 쪽으로 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는 증가를 하게 된다. 됐죠?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바로 직권의 층상 구조였어요. 자, 앞에 부분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두 번째로는 수권의 층상 구조를 보도록 합시다. 수권의 층상 구조. 자, 수권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수권의 층상 구조는 기준이 뭐를 통해서 나눌 수 있냐면은 바로 온도예요, 온도. 그 물에 있는 온도라고 해서 수온의 변화에 따라, 이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나누는 기준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 기준이 수온의 변화에 따른 기준으로 나누는 게 바로 수권의 층상 구조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자, 어떤 형태로 나눠지는지를 좀 가볍게 좀 보게 되면은, 자, 가장 우리 저기 지구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해수 부분이죠. 해수가 실제로 가장 많아요. 그래서 네, 해수가 가장 많고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을 차지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물을 육수라고 얘기를 하고, 혹은 여기를 이제 빙하 부분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지하수.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강이나 호수. 이렇게 차지하는 게 바로 수권에 차지하는 물의 비율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육수 혹은 빙하, 여기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고정되어 있죠. 물들이. 그래서 여기를, 요 부분을 그래서 다른 말로 담수 지역이라고도 얘기해요. 담수. 딱 고정되어 있는 물이라고 해서 담수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깊이에 따른 그 수온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그 층상 구조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올라가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올라가고요. 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깊이가 깊어가는 거예요, 지금. 밑으로 갈수록 깊이가 깊어지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온이 깊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층상 구조가 나타내느냐? 바로 이러한 층상 구조가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 자, 각각의 특징을 보면은, 자, 먼저, 자, 여기까지 특징. 그 다음에 여기 꺾여지는 요 특징. 나머지 요 세 구간으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세 구간. 하나, 둘, 셋. 요 세 구간을 놓고 깊이에 따른 수온의 변화에 따라서 요 세 층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맨 위에 있는 층,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은 그대로죠. 요 층을 뭐라고 하느냐? 요 층을 우리는 혼합층이라고 얘기해요. 혼합층. 여기를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 거 지울게요. 자,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이 혼합층의 각각의 이제 특징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혼합층은, 자, 주로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일어나요.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일어난다. 혼합이라는 것은 이제 물의 온도에 따른 그 변화가 전부 다 섞인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혼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혼합이 일어나니까 수온이, 그래서 일정한 층을 얘기해요. 수온이 일정하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바람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어떤 특징이 나올까요? 바람 세지면은 요 두께도 당연히 두꺼워지겠죠. 두께도 두꺼워져요. 됐죠? 그 다음에 수온 약층을 보도록 합시다. 수온 약층. 그 다음으로는 수온 약층을 보도록 할게요. 자, 수온 약층은, 자, 깊이가 깊어갈수록, 자, 여기 보시면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지죠. 깊어질수록 어떤 특징이 있어요? 깊어질수록 수온이 어떻게 돼요? 수온이 떨어져 가죠. 수온은 낮아진다. 보면 깊이가 깊어갈수록 수온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다른 특징은 물질 교환이 아니라 여기 물질 교환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수온 약층의 특징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맨 깊이 있는 층, 여기를 심해층이라고 얘기해요. 심해층. 여기를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여기서는 바로 태양 복사 에너지. 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들어오지 못해요. 거의 못 옴. 즉, 다시 말하면, 이 수온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그 태양 에너지로부터 이 수온이 생성되는데, 그 태양의 그 빛이, 온도가 태양 복사 에너지로 그 수온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심해층까지는 도달하지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 그 태양 에너지가 못 들어오니까 당연히 수온이 쭉 떨어지겠죠. 수온이 쭉 떨어져요. 그래서. 됐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한 수온의 변화가 거의 생겨나지 않게 된다. 수온이 낮은 상태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심해층에 해당이 돼요.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두시는 게 바로 수권의 층상 구조였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로 보는 게 바로 기권의 층상 구조. 자,
자, 기권의 층상 구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기권의 층상 구조는 자, 말 그대로 기온의 변화죠. 기온의 변화를 뜻한다. 자, 기온의 변화를 뜻하고, 자, 이거는 높이가 올라갈수록, 자, 높이가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기온의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은 어떻게 돼요? 기압은 떨어져 가죠. 자, 왜 높이가 올라갈수록 기압이 떨어지는 이유가 높이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중력이 덜 받게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압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중력이 덜 받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자, 잘 보시면 대기의 대기 중에 존재하는 기체 조성 비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바로 질소랑 산소로 되어 있죠. 주로 질소랑 산소로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질소가 70% 이상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대략 한 20% 정도가 산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됐죠. 자, 그럼 높이에 따른 저 기온 변화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여기가 기온, 온도. 여기가 높이.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떻게 되냐면은, 자,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고, 다시 쭉 떨어지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각각 구간마다 좀 나눠볼게요. 이렇게 하나 구간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떨어지는 요 형태, 올라가는 요 형태, 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요 형태,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요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랬을 때, 자,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자, 여기 기온이 지금 쭉 떨어지고 있죠? 지금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올라가고 왼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Y축이라고 해요. 위에는 올라갈수록 높이가 증가하는 거예요. 자, 요 맨 밑에 있는 층을 그래서 여기가 대류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말한다. 대류권. 자, 대류권의 특징을 보도록 합시다. 대류권이니까 말 그대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어요. 얘네들은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도 있다. 대류권에 해당되니까. 그러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기상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기상변화가 일어난다. 기상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공기의 75%가 차지해요. 여기는 공기의 75%가 차지를 하게 된다. 이게 바로 그 대류권이에요. 그래서 대류가 있고 수증기가 있다. 그래서 기상변화가 일어난다. 여기가 바로 대류권에 해당된다.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층. 자, 온도가 쭉 다시 올라가죠. 그래서 요 층을 뭐라고 한다? 성층권이라고 얘기해요. 여기를 성층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성층권은, 자, 가장 큰 특징이 뭐다? 요 성층권부터는 오존층이 있어요, 바로. 우리 저번 시간에 예전에 그 1단원에서 할 때 우리 오존층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그쵸? 얘가 자외선 차단을 해줘. 얘가 자외선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게 어디 있어요? 성층권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자, 그 다음으로는 자,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요. 여기서는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난다. 여기는 대류가 안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자, 되게 안정하죠. 자,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니까 되게 안정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지나간다? 그죠? 비행기가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길목으로서 자, 비행기 항로로 되는 게 바로 이 성층권에 해당돼요. 비행기 항로에 해당된다. 거기 어디다? 성층권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중간권을 보도록 합시다. 중간권. 자, 중간권은, 자, 여기서는 다시 대류가 나타나요.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자, 지금 계속 대류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일어나는데, 대류가 일어난 곳은 대류권과 중간권에서만 대류가 일어나요. 대류가 일어난다는 것은 기압 차이에 의해서 쭉 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고기압에서 저기압, 저기압에서 고기압, 혹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돌면서
일어난 게 일정하게 만드는 게 바로 대류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중간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류 현상이 중간권에서 일어나게 되고, 대신 여기는 수증기는 없죠. 그래서 대신 여기는 수증기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상현상도 안 일어나요. 기상현상도 안 일어난다. 자, 근데 여기만이 일어난 특징이 바로 어떤 게 발견된다. 여기서는 바로 유성이 관측된다. 유성 관측되는 게 바로 어디다? 중간권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열권을 보도록 합시다. 열권. 자, 열권은, 자, 여기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쵸? 대류가 안 일어나죠. 대류가 안 일어나요. 그 다음에 공기가 되게 희박해요. 공기가 거의 희박하다. 거의 없다. 공기가 거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요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교차가 되게 심해요. 그래서 일교차가 되게 심하게 일어난다. 그 다음 나머지 특징들은 자 그냥 여기서만 일어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자 그래서 인공위성의 궤도로서 사용이 되고 열권이 그 다음에 오로라가 관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리층이라고 해서 주로 무선통신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이 전리층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열권에 해당돼요. 됐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 곳은 어디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여기 대류권, 중간권이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열권과 그 다음에 저기 성층권에서는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각각의 특징별로만 좀 암기를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지구 시스템 중에서도 각각의 상호작용에 해당됐어요. 됐죠? 자, 앞에 거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네 번째로는, 자, 물질의 순환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물질의 순환. 자, 네 번째로는, 자, 물질의 순환 중에서, 자, 물의 순환. 자, 여기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물의 순환. 자, 물의 순환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거. 자, 여기 육지 부분과 여기에 바다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 옆에 가 있어. 자, 그래서 육지 부분과 바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대기와 육지, 요 바다, 요 세 군데를 놓고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기에서, 그 다음에 바다에서, 그 다음에 육지 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각각의, 자, 흘러내리는 것과, 그 다음에 증발하는 것, 그걸 위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내리는 게 바로 강수에 해당되고, 그쵸? 대기에서 내리는 게. 위로 올라가는 게 증발에 해당되겠죠. 그쵸? 요걸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대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증발하는 게 320. 그 다음에, 강수로 내리는 게 284 정도 돼요. 그랬을 때 지표로 내려오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은 36에 해당돼요. 여기가 지표로 내려오는 게 36. 그 다음에, 자, 육지 쪽에서 올라가는 거. 육지 쪽에서 증발하는 형태가, 여기서 증발하는 게 60. 다시 육지 쪽으로 내려오는 게 96에 해당돼요. 여기 증발과 강수는 바다 쪽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증발과 강수를 다 더했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대기를 놓고 볼게요. 이거 대기를 놓고 봤을 때는, 자, 284에다가 96. 그러면 아까 여기 더한 부분과 육지와 바다에 해당되는 게 같죠? 320 더하기 60 하면은 결국은 물의 양이 일정하다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바다는 전체가 얼마예요? 320이죠. 근데 여기서 284만큼 강수가 일어나고 여기서 내린 게 36에 해당되니까 전체 320이 증발되는 거. 일정하죠. 이것도 물의 양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육지 쪽에서는 자, 96의 만큼 양이 내리게 되면 60 더하기 36으로 이것 또한 물의 양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각 권의 물의 양이 각 지역마다 물의 양은 평형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어요.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좀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